사실 정부가 지금 음모론을 만들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거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사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네.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네.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네네. 먼저 읽어볼게요. 네. 요즘 부동산 기사를 보면 실거래가 띄우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파트 값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고가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집값이 오르면 결국 소유자들이 비싼 돈을 주고 집을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 보입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한 해 동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기록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취소 2건 중 1건은 신고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례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 등 집값 과열 영상을 보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러네요. 정말 이런 폭등장을 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세를 조작하면서 네. 네. 거의 또 실거주 하시려는 무주택자만 또 네. 힘들게 또 비싼 돈 주고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가격들이 폭등하면서 네. 지금 많은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요즘 지금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네. 계약 취소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문제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의문이 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공감이 아니라 의문이요? 어떤 의문이 있으시죠? 네. 의문이 간다는 게 사실 계약 취소, 네. 계약을 했다가 이제 취소하는 행위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얻는 목적,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수사극 보면 살인자 있잖아요. 네. 네. 살인자 같은 경우도 살인 행위를 하는데 반드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기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이 용의자를 이제 쫙 좁혀가면서 용의자를 잡아내는 행위가 있는데 네. 이 동기가 있지 않은 행위는 사실 없습니다. 살인자 같은 경우 동기가 없으면 그냥 사이코패스죠. 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아니면 어떤 분명히 얻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똑같습니다. 계약 취소를 하는 네.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동기가 없으면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죠. 사실 근데 이런 행위에 사이코패스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이 사람이 과연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까? 네, 기사에서 또 봤듯이 예. 이렇게 호가로 나와 있잖아요, 요즘에는. 네네. 정말 1, 2억씩 올라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거래가를 한번 딱 찍히면 네.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계약 취소 행위가 있었으니까 실거래가를 올리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실 매수자 아니면 매도자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뉴스에 보면 이걸 반복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반복.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매수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하는 겁니다. 수사. 나단. 자, 매수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수자가 만약에 계약 행위를 하고 취소를 해서 실거래가를 올렸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이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어떤 거에 있을까요? 매수자 입장에서요? 예, 매수자 입장에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하는 네. 것처럼 만들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계약을 깨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얻는 이익은 뭐냐? 네. 자기가 뭔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단지에? 그렇죠. 이걸 팔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쓰는 거죠. 빗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매수자로서 네. 가짜 이제 계약을 쓰고 네. 높은 가격에 써서 시세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또 이걸 보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걸 팔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매수자 겸 미래 매도자. 약간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네. 이 행위를 해야 이 사람이 이게 행동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행위가 없다면 네네. 이 사람은 거의 사이코패스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네. 매수자 입장에선 솔직히 그거 말고는 얻는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 보면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면서 이 행위를 했다. 그래가지고 뭔가 조작의 이제 뉘앙스가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 행위를 하는 거에 동기를 진짜 부여한다면 이 사람이 그 계약 취소한 아파트에는 모든 거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지금 보면은 서울에 신고가, 그러니까 사실은 신고가 얘기하면 비싼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정부가 만약에 밝힌다라면 딱 사실은 그 수사할 게 뻔합니다. 계약 취소한 그 아파트에 네. 이 사람이 그걸 보유하고 있었느냐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보유하고 있었으면 이 행위가 이제 조작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네. 솔직히 진짜 계약금도 날리고 배액 배상돼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이거는 그냥 일종의 이제 통정매매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건데 네네. 가짜로 쓰는 거죠. 이거를 하려면 진짜로 썼다가 배액 배상하는 행위를 하면 이거는 미친 거죠. 사실은 네. 미래에 얻을 수도 있는 거를 가지고 미리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배액 배상한다면 만약에 10억짜리를 계약을 했어요. 10억짜리를 계약하면 1억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1억을 깨면서 1억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팔아서 이득을 얻으려면 2억도. 예, 1억에 깨져가지고 하면 이 사람 똔똔이잖아요. 그렇네요. 더 얻으려면 2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불투명한 거잖아요. 이런 행위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사이코패스나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정식 계약을 했을 가능성 거의 없고 아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해서 가짜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도 전국적인데. 네, 이게 가능해요? 네. 전국적으로 이런 행위들 아는 사람들끼리 막 가짜 계약서를 써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행위를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이거를 매물을 눈에 탁 불을 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어떤 매물이 있지도 않은 거를 네. 갑자기 계약서만 딱 쓴다고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냐?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지 않거든요. 매물로 나와 있던 게 없어지고 나서 그러면 계약이 됐구나. 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거를 이제 더 주고 사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매수자건 매도자건 똑같이 의심을 하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어? 물건이 지금 본 적도 없는데. 튀어나온 게 없는데 왜 거래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의문을 보면서 거래를 누가 합니까 이걸로? 맞아. 요즘 같이 매물도 적은데 훨씬 더. 그래서 맞아. 실제로 가짜 계약서를 써서 시세 조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럼 이렇게 취소를 하는 그 주택자가 매수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는 그렇죠. 매수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진짜 매수인이 이런 조작 행위를 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뻔합니다. 이 아파트에 물건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죠. 제가 볼 때는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저도 말씀 들으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본다면 매도자는 왜 깰까요? 그건 좀 알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니까 더 돈 받고 팔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깨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제가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은 뭐냐? 이게 조작 행위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최근에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폭등 상황에서 배액 배상을 하고 배액 배상을 실제로 매도인이 합니다. 매도인이 하면서 계약을 깨죠. 네네네. 이게 비일비재하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실제 현장에서. 맞아요. 제가 이거는 2017년도 책에 썼던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여기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쓴 내용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폭등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폭등장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깨는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이거는 조작 행위가 아니고 맞아요. 실제로 호가가 내가 매도한 가격, 예를 들면 10억에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한 3개월 뒤로 미뤄놨어요. 네. 그런데 이 3개월 기간 안에
보통 오르는 가격이 막 이때 오르는 게 바람 불면 막 억대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10억이었던 게 얘가 12억, 13억, 막 심지어는 15억까지 올라갑니다. 3달 안에.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걸 깨는 게 사실은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깨도 남거든요. 예, 네. 1억을 배액 배상하고 돌려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13억, 15억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다시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팔았으니까. 네네. 그러면 1억 주고 나서 13억에 팔더라도 10억에 파는 것보다는 2억이 이익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말씀 들으니까 제 주변에서도 계약 당일 안 나타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는 계약 파기 상황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혀 이제 언급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게 계약이 깨졌잖아요. 네. 계약 깨졌으면 실거래가는 분명히 누군가 신고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신고하고 자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하고 나서 한 달 안에 이제 신고를 해야 네. 됩니다. 그죠? 잔금은 3달 뒤에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가격이 막 뛰었어요. 계약 취소하는 거죠.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거죠. 이게 봐요. 이게 진짜 이런 상황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자 국회의원이 조사했는데 신고가가 반 이상이었다. 이거죠. 네. 신고가 뭐예요?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일매일. 폭등하고 예, 네.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게 계약이 깨진 거예요. 네. 매도인이 깬 겁니다. 이거는. 말씀 들으니까 진짜 매수인보다 매도인에 더 그게 확실히 가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조작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깼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은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팔고 있는데 깨고 또 높여서 팔아.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그냥 합리적인 거고 조작을 하기 위해서 깨는 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또. 그쵸. 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나온 거지 조직적으로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분명히 있었던 상황을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지금 전혀 언급을 안 하는 상황에서 네. 이걸 자꾸 이제 뭐 이상한 쪽으로 이제 방향을 몰고 가고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그냥 그럴싸한 이런 원인들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네네. 진짜. 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런가? 또 그랬거든요. 아, 참 이게.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정부는 여기서 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자꾸 몰고 갈까? 이걸 고민해봐야죠. 의도를 또 알아야겠네요. 또. 네. 사실 정부는 지금 제대로 하나 뭐 재료가 딱 걸린 거죠. 네, 지금 보면 정부는 항상 집이 올라간 원인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 네, 그렇죠. 투기꾼이죠. 투기꾼이라는 건 뭐죠? 네, 뭔가 불법적인 행위도 하면서 막 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뭔가 노력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죠. 네,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고 약간 조직적인 그런 지금 느낌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제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 이 재료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그럴듯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야, 그렇네라고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항상 왜라는 거를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야, 왜 매수인이 왜 이런 행위를 할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사람이 행위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당연히 지금 많이 벌어졌던 그런 계약 파기 행동 이런 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행동이 실제로 많이 나왔던 거고 그럼 이거구나. 이거일 가능성이 되게 높구나. 네. 근데 정부는 지금 이거를 뭔가 조직적인 지금 뭔가 투기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실 정부가 지금 음모론을 만들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거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위험하긴 하지만 정부가 위험한 지금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그 계약 취소하는 게 지금 현재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잖아요. 과거에도 나타나고. 네, 2006년에 제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책에다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미리 폭등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폭등이 일어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라고 책에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현실로 진짜 나타났어요. 계약 파기 현상들이. 실제로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단기간 안에 갑자기 폭등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거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합리적인 행위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걸, 굳이 문제는 이제 합리적인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하는 행위도 될 수 있는 게 계약을 깨고 나서 네. 이걸 높은 호가에 팔 수 있으면 좋았는데 후회. 자 지금 보면 결과로 보면 이 깨진 계약이 신고가였다. 네네. 그럼 그 이후에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일종의 조작 설이 나오는 건데 네. 이때 이제 매도인들이 계약을 깨고 나서 네. 높은 가격에 팔려고 호가를 높여서 올려놨는데 안 사진 겁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 임대인은 지금 울고 있겠죠.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죠. 네, 지금 그 가격에 팔 걸. 너무 욕심부리다가 네. 지금 과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냥 먼저 돈을 잃고 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떠오르네. 임대인의 그 욕심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네. 이런 현상을 알고 있지만 투기권으로 몰아가려는 정부의 의도를 또 알게 되네요. 사실 알고 있는지는 정확히 저도 이제 그건 파악이 안 그래요? 되는데 네. 물론 알고 행하는지 아니면 그냥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네. 그냥 사실 다 똑같잖아요. 뇌피셜로 보면 그럴듯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딱 보니까 조작이네. 이렇게 이제 파악하고 그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그 정부의 생각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한 음모론이 될 수 있다. 그걸 이제 정부가 음모론이 안 되려면 네. 매수자의 조작 행위를 이제 밝혀내야죠. 밝혀내려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니까요. 네. 그 계약을 깬 그 해당 아파트에 물건을 보유하고 있었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약을 쓴 매도인, 매도인이 아는 사람이냐. 네. 이 과제를 주어 주셨어요. 네. 앞으로 기다려줘 보죠. 정부가 한번 정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를 해명하기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저희가 뉴스를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제가 이제 휩쓸릴 이 것 얘기를 하면 같은데. 제가 신변이 위험해지거든요. 정부 지지자들한테. 저는 사실 어느 편도 아니고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객관적인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있으면 의문을 던지고 그거를 증명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객관적인 이해를 네.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는 진짜 여기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정말 객관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부 지지자인 분들은 저를 욕하시더라도 조금만 약하게 강도를 좀 조절해달라. 제가 좀 안 너무 아프면 제가 그 다음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좀 안 아프게 부탁을 좀 드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반대편에 계신 분이 야 기분 좋다. 너 진짜 잘한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라. 여러분의 바람대로 할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부 지지자인 것처럼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은 치우치지 않고 딱 중립적으로 또 말씀하시니까. 네. 그게 매력이자 저의 단점이죠. 갑자기 자기 성찰을. 저의 어떻게 보면 어느 한편에 쓸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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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또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어느 편에 설까요? 네, 보수로 갈까요? 진보로 갈까요? 좀 끝나고 좀 자세히 얘기해 보자고요. 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